느바라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호입니다. 이민재 기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민재입니다. 네, 이동환 기자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오늘부터 갑자기 30도가 그냥 훌쩍 넘는 날씨에 너무나 놀랐는데 파이널은 생각보다 싱겁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0. 보스턴이 체급 차이를 보여주면서 음, 앞서가고 있는데 동환 씨가 아주 제목을 흥미롭게 지어줬습니다. 서거 동전은 과연 신기루였나? 음, 자, 지금 현재 중계를 진행하고 있는 이민재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서고동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보스턴이 그냥 강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은 것 같고, 네. 일단 댈러스는 아직 우승에 도전하기에는 조금은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음, 제이슨 키드 감독이 파이널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스턴은 네. 한번 좀 무너져 보고 좌절해봤기 때문에 우승할 만한 그런 좀 기회와 가치가 또 있다. 아직 이제 댈러스도 그러한 좀 좌절을 한번 맛봐야 되는 그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네. 전 근데, 일단 이미재 기자가 먼저 이야기를 하셨으니, 저 네. 클레임 걸 게 있습니다.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분명히 지난 방송에서 다 네. 같이 댈러스의 우승을 예상하면서 같이 네. 농알못이 되기로 했는데, 네. 이미재 기자 그 스포티비 예상을 보니까, 아니,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박쥐같이, 예? 네. 보스턴으로 옮기셨더라고요? 이것 좀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민재 기자.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 왜 그, 바꾸셨어요? 같이 저희 죽어야지. 그, 저희 느바 라디오 그 찍고 그 다음에 한 하루인가 이틀 뒤에 PD가 연락 와서 해달라 그래서 네네.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보스턴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아주 기가 네네. 막힌 선택이 되는 것 같아서 아, 일단은 음, 스스로 좀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네. 여의자기한 동환 기자 너무 고맙고요. 저도 보고 네네. 솔직히 그래 뭐 사람이 저럴 수도 있지. 그냥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탑독은 보스턴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마음속으로 네. 이야기를 했고 동환 씨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죠. 너무 부끄럽죠. 예, 그냥 핵 농활 못 인증한 거라. 네. 예, 근데 뭐 저도 한때 이민재 기자처럼 하루가 다르게 예상을 바꾼 사람이라 뭐 이민재 기자의 그런 불순한 배신 이해는 하고요. 예, 되게 본인 얘기하면서 비난을 하시네요. 네, 아니, 저 너무 부끄럽고. 네. 일단, 이게 뭐 서거동제 얘기를 제가 제목에 달았지만, 요거는 조금 이따 두고, 일단은, 생각보다 보스턴이 너무 잘 준비를 해왔다. 확실히 네. 눈에 띄는 것은, 뭐, 이민재 기자도 2차전 중계 다 하고 다 보셨을 거고, 봉호 씨도 다 보셨겠지만, 네. 이 댈러스가 가장 잘하는 공격들에 대해서 이 보스턴이 수비가 너무 거의 완벽에 가깝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서부 결승 시리즈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댈러스의 주특기 중 하나였던 랍 패스 이한 득점이라든지, 혹은 코너나 윙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돈치치의 크로스 패스에 의한 득점,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거는 음. 보스턴의 수비가 사실 거의 완벽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건 뭐 상성, 뭐 여러 가지 매치업,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보스턴의 준비가 지금 너무 완벽하고 잘 들어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댈러스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스턴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음. 제 생각에 이제 약간 반반, 한 60대 40, 70대 30인가? 약간, 보스턴이 너무나 잘하고 있고, 댈러스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음. 저는 그냥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팀 내, 셀러리 캡 3위가 팀 하드웨이 주니어입니다. 버릇 탔죠. 없어요. 이 친구 어디 갔는지 그 실종 그 조엘 엠비드 미싱 뭐 그거 몰라. 해놓은 것처럼 약간 그걸 붙여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팀 하더웨이 주니어를 탓하는 게 아니라 탓하는 건 맞네요. 하여튼 탓해야지. 팀 팀에서 연봉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선수라면은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는 거 분명한데 그 선수가 못 해주다 보니까 음. 댈러스가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약간 음. 좀 아쉽긴 하다. 대신에 보스턴이 진짜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음. 네. 저도 이제 이민재 기자 말대로 좀 두 가지 다 네.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 댈러스의 팀 하더웨이 주니어 얘기는 결국 댈러스의 공격 옵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 어빙 돌치치의 그런 아이솔레이션, 뭐 개인 볼 핸들링 기반의 어떤 득점 이런 것들은 워낙 탁월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보선이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왔죠. 그러니까 올 스위치 기반의
여기에 뭐 이제 반대 코너맨이 헬프를 잘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댈러스의 득점 공세 자체를 그냥 확 가둬놓은. 그래서 사실 댈러스 팬분들은 이번 시리즈 보면서 엄청 깝깝할 거예요. 아, 돈치치 어빙 아이솔레이션 왜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맞아.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댈러스에게 다른 옵션이 별로 없어요. 뭐 팀 네. 하드웨이 주니어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번 시리즈에서 댈러스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결국에는 PJ 워싱턴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3의 자원들의 어떤 15점 이상 해주는 어떤 폭발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선수들에게도 기대를 뭔가 하기 어려운 게 이들도 결국에는 돈치치 어빙에게서 파생되는 걸 피니시하는 선수들이지 직접 샷 크리에이팅이 안 되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댈러스는 그러면 이번 파이널 뭐 혹시 진다고 해도 만약에 우승을 위해서는 이번 파이널의 경험은 당연히 토대로 삼아야 되고 향후에 돈치치나 어빙의 어떤 2대2, 3대3 게임 외에 뭔가 이런 큰 무대에서 샷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자원들 뭐 포스트업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냥 정말 그냥 왕년에 뭐 JJ 레딕처럼 오프볼 무브를 가진 어떤 슈터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변수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격 자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약간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약간 좀 동의를 하는 게, 지금 보스턴이 맡고 있는 게 골밑 근처에서 라페스, 그리고 코너에서 3점 슛이잖아요. 결국에는 45도랑 탑 쪽에서 공간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딱 약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팀 하드웨이 주니어라는 선수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댈러스는 지금 2번과 3번 포지션에서 득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하드웨이 주니어가 평균 15득점 했을 때 그 폼이라면은, 뭐, 돈치치, 어빙이랑 뭐 2대2 게임 하면서 슬립으로 빠져나가서 뭐 3점 던지라든지 약간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좀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게, 댈러스 공격 옵션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1, 2차전과 3차전은 좀 분리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포르징기스의 유무도 있고요. 1, 2차전 같은 경우는 보스턴 에이스들이 그렇게 막 빛나는 모습이 아니고 저는 1, 2차전 끝나고는 야, 주루 할러데이 진짜 미친놈이고 데리 화이트 미쳤다. 수비 진짜 얘네는 어떻게 3, 4 옵션으로 그냥 두들겨 패지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케이. 그럼 1, 2 옵션이 막 엄청나게 뭐 브라운은 그래도 잘했지만 3차전 때는 포르징기스도 없고 그리고 1쿼터 때 좀 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포르징기스 없는 게 좀 큰가? 근데 기가 막히게 또 1, 2 옵션이 살아나 버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2, 3차 1, 2, 3차전까지 좀 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랑 연결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네. 제이슨 테이텀이 많은 어떤 국내 팬들의 필당과 딜타. 네. 받고 있는데 근데 물론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클러치 타임에서 어떤 샷 셀렉션 이런 것들이 너무 뭔가 스텝백 3점 이런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단발성에 좋지 않은 샷 셀렉션이 많아서 비판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테이텀이나 브라운이 특히 테이텀이 1, 2차전에 득점이 많이 안 나왔던 것은 이 선수는 결국에는 돈치치 매치업 헌팅을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였어요. 그리고 이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돈치치의 정말 지금 안 되는 수비를 드리블 돌파로 뚫었을 때 댈러스의 이제 헬프를 킥아웃 패스로 공략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 2차전에서 지루알러데이의 덩커 스팟 득점이나 데릭 화이트의 캐치앤샷 득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왔던 것은 결국에는 테이텀이 돌격대장 역할을 하고 욕심 안 부리고 잘 빼줘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2차전 때는 그게 잘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1, 2차전에서 많이 뭐 득점이 안 나온 원인 중에 하나다. 물론 본인들의 뭐 슛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게 봉호 씨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1, 2차전과 3차전이 구분돼야 된다고 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저는 묶어서 봤을 때 테이텀 브라운의 역할이 여전히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테이텀 별명이 최근에 3루텀이더라고요. 예, 뭐 그러더라고요. 네, 3루에서 태어나서 뽕으로 3루텀. 먹는다고. 예, 그 드라마 스토브 리그 명대사 그거를 약간 인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테이텀 없는 보스턴이 정말 강팀일까요? 지금 수비하는 거나 이런 거 거의 돈치치 맞고 어빙 맞고 지금 빅맨들 매치업 돼서 리바운드하고 이거 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테이텀이 물론 위대한 활약은 아니지만 이렇게 욕먹을 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금 의아하긴 그래도 파이널 MVP 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지금은 제일런 브라운이나 할러데이가 받겠죠. 하지만 타이tam이 그렇게 못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하는 어, 역할이 많아서 공수에서 오케이.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해요. 저, 네. 저도 약간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약간 네. 동환 기자 말에 좀 굉장히 동의를 하고, 오, 음. 제이스 테이텀 버로 탔다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그 테이텀 겁나 네. 못하고 있는데, 네. 근데 테이텀 이렇게 폄하할 선수, 지금 3루 텀? 네, 삼루텀. 3루텀이라고 한다고 어, 그,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 동환 기자가 이제 보스턴에서 하고 있는 이 테이텀의 공격에서 이야기 해주셨고, 저는 이제 수비 얘기하자면은, 음, 테이텀이 1라운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센터 수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호포드가 이제 좀 슈팅이 좀 떨어지는 어떠한 선수를 맡고 테이텀이 센터를 맡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 때는 마이스터너였고 지금은 뭐 게포드나 라이블리. 음. 그러면은 돈치치가 지금 이 파이널에서는 이 센터들과의 2대 게임을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 그럼 뭐 테이텀은 스위치 가져가고 여기서 빈틈 채워주고 1대1 버텨주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 피켓롤 상황에 관여가 안 되면은 위크 사이드에서 도무 수비로 공간 좁혀주고 손질해주고 뭐 킥프런트 해주고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진짜 다재다능한 선수예요. 근데 그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야투 감각이 저는 떨어진다고는 보는데 네. 물론 뭐 야투 감각이 너무 허접하고 득점 못 해주는 약간 그 우승팀으로서의 1옵션 면모는 아니지만 이 음, 정도로 폄하받을 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완전 공감. 지금 음. 3차전 같은 경우는 이제 돈치치가 퇴장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경기가 좀 아, 이제 확 좀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음. 딱 정규 시즌 14승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기 14승점 차이. 네. 근데, 글쎄요. 댈러스는 사실 여기까지 온 것도 잘한 거예요. 진짜로. 예, 왜냐면, 파이널 준우승할 전력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그러게. 예. 예, 사실 이 멤버들이 제대로 시즌 치는 게 이번이 처음이고, 음, 보스턴은 사실 주루 홀로데이 제외하면 다 손발 맞춰왔던 선수들, 그쵸. 조직력의 네. 차원이 달라요. 예, 그동안에 네. 호흡을 맞춘 기간이. 그리고 플러스로, 그러니까 돈치치는 이번 파이널을 통해서 이제 많이 경험을 삼아야 될 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완전히 모멘텀이 막판에 확 바뀌면서 따라잡는 순간에, 그렇죠. 물론 이제 본인은 억울한 게 많겠죠. 네. 본인은 억울한 게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불필요한 파울 3개를 그냥 음, 확 쌓으면서, 퇴장당하면서, 팀을 좀 어떻게 보면 위기로 몰아넣은, 예,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치치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드래프트 되기 전부터 지적되는 약점, 멘탈 관리, 음, 예, 파울에 흥분하는 거. 이거 결국에는 이런 파이널 너무너무 중요한 팀의 궁지에 몰린 이 2대0 상황에서도 이게 결국에는 또 발목을 잡았고,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이거는 뭐 보스턴이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돈치치도 부상 여파가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이 수비가 너무, 너무 확확 뚫려버리니까, 이건 다른 4명이 커버하기에는 보스턴 정도의 조직력 음, 상대로는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임스 하든이나 이런 선수들이 꼭 이제 중요한 때 되면은 수비 약점 드러내면서 우승 못하는 그런 그림이 너무너무 겹쳐요. 너무너무 네. 겹쳐서, 야, 이거 돈치치,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살 빼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와, 되게 신기한 게 체력적으로 결론 좋았다. 네. 체력적인 이슈를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근데 부상이, 이게 아, 부상 체중과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살 빼면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동의를 하고 지금 네. 오히려 그 살이 찌면서 더 큰 사이즈와 더 큰 힘을 통해서 음, 안쪽과 외곽에서 뭐 플레이하고 그건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몸 관리, 부상 관리도 이 선수에게는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단순 뭐 음, 살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구단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돈치치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돈치치가 플레이오프 1라운드, 2라운드 뭐 컨퍼런스 파이널 때 보여줬던 그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진짜 대단한 그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파이널에서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거 보면은 확실히 뭐 몸 상태도 문제가 있겠지만 좀 멘탈 터프니스를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물론 돈치치는 잘해주고 있다.
하지만 음. 이제 그냥 요만큼의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돈치치나 어빙, 아까도 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그 이상의, 그 두 사람 제외하고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즌 시작할 때 저희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스턴의 벤치가 너무 약하다. 음. 주전들은 굉장히 강한 끈끈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주전 한 40분 이상 돌려도 끄떡없더라고요, 이 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단 2번밖에 안 졌잖아요. 음, 원정 전승인데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쌓아온 어떤 체력, 안배 이런 것들 정규리그 1위를 정규 시즌 1위를 빨리 확정 지으면서 안배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사실 굉장히 젊은 팀이라는 아, 점. 그렇죠. 네, 물론 댈러스도 뭐 늙은 팀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결국에는 약이 되는 것 같고 결국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동부에서 너무 쉽게 올라왔나? 그게 아닌가. 아니, 이거 맞나 아닌가? 이걸 얘기를 안 할 수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도 했어. 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보스턴이란 팀은 좀 강한 팀한테 강하고 약한 팀한테 음, 약한 모습을 늘 보였던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부를 쉽게 올라왔다기보다 보스턴이 그만큼 센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결국에는 르브론 제임스의 10년 연속 파이널 네. 진출과 관련해서 항상 또 이야기되던 것과 완전 동일한 논리 그치. 싸움이죠. 르브론이 대단한 건가? 동부가 대단한 건가? 예, 저는 솔직히 보류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모르겠어요. 제가 결론을 함부로 내리기 어려운데. 아니, 근데, 네. 아니, 진짜로 네. 일단 이민재 기자 한마디 의견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저도 약간 요리조리 피해가는 느낌으로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동부에서 올라가기 쉬웠다 반, 그리고 보스턴이 그만큼 강력했다 반. 음, 그래서 네. 보스턴이 그 플레이오프에서 만났던 팀들을 보면은 약간 무언가 좀 나사가 빠져 있는 듯한 팀들이긴 했어요. 마이애미도 지미 버틀 없었고, 뭐 클리브랜드도 뭐 막판에 이제 미첼 뭐 그랬고, 그쵸. 또 인디애나도 또 막판에 또 할리버튼 뭐 그랬고, 네. 약간 좀 뭔가 좀, 물론 뭐 보스턴도 포르징기스가 없긴 했지만, 뭐 이런 팀들을 만나서 사실 조금 수월하게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만큼 음, 강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보스턴이 서부였어도 거의 뭐 1위 경쟁 이상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1위를 하거나, 예. 보스턴의 강함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보스턴이 뭐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얻게 되는 약간의 어떤 이점? 이거는 사실 뭐 동부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일 수도 있어요, 그럴 진짜로.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파이널까지 음, 여정이 굉장히 좀 체력 세이브가 잘 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저, 저랑 이민재 기자랑 팔씨름 우승 후보예요. 음, 근데 저는 계속 김종국 같은 사람이랑 해요. 음. 이민재 기자는 약간 한민관 같은 분과 계속해요. 이러면은 사실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의 체급 차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야, 들고, 그게 옛날 예. 사람이긴 갑자기 한민관 씨가 나올 줄이야. 예를 제 그렇게 마른 들어줄 분을, 줄은. 네,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자, 이제 네. 경쟁자들, 예, 그렇죠. 아니, 물론 제가 클리블랜드나 뉴욕, 인디애나 이런 팀들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차이가. 상대적으로 약한 건 맞죠. 그리고 에이스가 좀 빠져 있기도 음. 했었고, 예. 아, 또 뭐, 보스턴의 그래서 우승을 약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네. 음.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반대로 드는 생각은 뽑으면 필라델피아 잘 하던가, 밀워키 잘 하던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맞지 뭐. 예. 네, 오케이. 네. 이게 그러면 이제 두 분께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왜냐면 첫 번째 컨텐츠가 아무래도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경기 남았습니다. 토요일 날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저는 오늘 3차전 진짜 유심히 봤거든요. 왜냐면 2대0 상황에서 댈러스가 무슨 변화를 가져올까. 음, 음. 원래 이럴 때 한번 반전 탁 일어나면은 진짜 드라마틱하게 뒤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전하기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예, 그죠? 예, NBA 파이널은 실제로 2대0에서 뒤집은 사례가 진짜 적지만 있어요. 예, 네. 적지만 있고 역대 5차례인가 있었는데 4승으로 뒤집은 사례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댈러스가 여기서 반전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라페스에 의한 페인트존 득점 생산이나 음, 혹은 코너 3점, 윙 3점이 더 잘 터졌어야 됐어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댈러스가 야 미네스타
오클라호마 시티 상대할처럼 그런 색깔이 음,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돈치치 어빙이 직접 이제 아이솔레이션으로 막 휘젓고 이게 같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돈치치고 어빙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네. 보스턴이 그냥 너희 그것만 해라고 그냥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음, 양상으로는 보스턴을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댈러스가. 저는 4대 0으로 끝날 것 같아요. 예, 음. 4대 1 아무리 길어봐도. 예, 네. 길게 민재 봐. 씨는요? 저도 비슷한 이야기고요. 2차전과 3차전에 그 댈러스가 들고 나온 해법은 그거였죠. 보스턴이 스위치와 함께 대인방으로 막겠다. 그러면 우리는 1대1로 뚫어주겠다. 그러면서 음, 루카 돈치치와 카이리 어빙 1대1 가져갔는데 돈치치는 전반 잘하다가 후반에 좀 체력적인 부담. 카이리 어빙 2차전에 못했고 뭐 음, 돈치치는 3차전에 잘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빙도 잘했고요. 하지만 이제 무언가 마지막에 한 끗이 모자랐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 것 같고, 만약에 댈러스가 이긴다면, 이기기 위해서는 돈치치가 50득점, 어빙이 40득점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이긴다, 그러면 이제 네. 보스턴이 오늘 그 3차전 4쿼터에 나왔던 그 멘탈이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예.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체급 차이가 좀 확인해 보입니다. 음. 좋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4차전에서 댈러스가 잡는다고 해도 아마 이 시리즈는 뭐 4대1, 4대1 정도로 음.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그 파이널 MVP는 그럼 누군가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면서 솔직히 그냥 1, 2차전 때는 음. 와, 그냥 주루 할러데이가 어빙 막는 거 보면서 그냥 그래. 주루가 지금 너무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음. 들었었거든요. 주루 음. 아니면 데릭 화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득점을 해주는 브라운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주루 할러데이에게 한 표 주고 싶네요. 네. 저는 제일런 브라운. 네, 음, 저는 제일런 브라운. 오늘 사실 위기에서 뭐 클러치 득점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돈치치 파울 유도해내는 것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아니, 주루 할러데이도 너무너무 잘하는데, 개인적인 픽은 제일런 브라운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네. 이민지 기자. 저도 일단 제일런 브라운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이슨 테이텀이 무언가 반전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그 평가를 완벽히 부수는 그 그림을 좀 그렸지만, 음, 이번 시즌도 약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주루 음. 할러데이의 존재감도 정말 어마어마하다. 음. 약간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브라운이 컨퍼런스도 파이널 MVP 타고 만약에 파이널 이번에 우승해가지고 또 그거 타면 이 팀의 1옵션은 제일런 브라운이네요? 아, 근데, 얘 지금 퍼스트 팀이에요. 제 테이텀. 네. 근데, 아니, 저는 진짜로 테이텀과 브라운 사이에 실력 차가 유의미하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렇게 큰 레벨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봉 진짜로. 차이는 없지만 실력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퍼스트 팀인데? 버스팀인데, 글쎄요. 제일런 브라운 저는 되게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해서, 보스턴에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테이텀과 브라운의 적어도 보스턴 팀 내에서의 우위를 논하기에는 브라운도 너무너무 잘해서, 네. 저는 그렇게 막 음, 의미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테이텀이 확실한 1옵션이었는데, 이번 시즌, 이번 플레이오프를 들어서 제일런 브라운이 갑자기 확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두 선수의 좀 격차가 없어진 느낌? 여기에 그 음, 단기전에서 제일런 브라운의 폭발력이 조금 더 나오면서 파이널 MVP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왔고 이 선수의 음. 가치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전부터 테이텀이랑 브라운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이 둘이 야, 뭐 우승을 못할 때마다 늘 이제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어찌됐건 드디어 이 둘이 공존이 가능했고 이 둘이 우승을 할 수가 뭐 아직 안 했지만 거의 뭐 유력한 상황이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것 같아서 참 이 브라운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고 잡아놨던 게 네. 야 이거 되게 올바른 선택이었다라고도 봐지겠네요. 우승시키면 그 돈 안 아깝죠. 예, 그치? 진짜로 너무 비싸긴 하지만 우승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정도 연봉은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여기서 하나 질문. 그럼 리그 최고 듀오는 돈치치 어빙이 아니라 테이텀 브라운일까요?
우승했으면 둘이죠. 네, 정면 대결에서 4대 0으로. 아니,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저는 은근히 수비 격차가 꽤 큰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맞아. 수비는 은근 다르죠, 뭐. 사실, 음. 거기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격차가 꽤 커서, 네, 이번 파이널로 이번 시즌 기준 리그 넘버원 듀오는 이 두 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저 진짜, 네, 근데 이게, 네, 주루랑 데리 화이트가 너무 잘했어요. 네.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예, 네. 이게 듀오라고, 듀오만 따지고 놓고 치면, 음, 솔직히, 난 돈빙이 더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도와주는 애들이 수비가 거의 뭐 미친 수준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호포드도 너무 똑똑하게, 이 젊은 음. 개포드랑 라이블로 이런 애들 그냥 유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롤 플레이의 차이도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칭 스태프의 좀 차이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겠죠. 네, 너무, 드레이먼드 그린 팟캐스트에서, 그분 누구죠? 골든스테이트 빅맨? 네, 골든스테이트 빅맨 있잖아요. 해볼로니. 아, 루니, 네, 예. 그 누니가 돈치치는 좀 동료들을 오펜스에 인볼브드 시켜야 된다. 음,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좀 농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뭐 저는 돈치치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한편으로는 뭐 예전부터 좀 거론이 되는 돈치치 헤비 핸들러 스타일, 음, 오펜스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스타일이 이런 차이를 만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실질적인 뭔가 승리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능력은 또 테이텀 브라운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음, 생각도 좀 음. 한편으로 들고요. 네,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듭니다. 네. 결과론, 뭐 그 네, 파이널만 살짝 보면은 뭐 헬리오센트리즘이라고 하나요? 그 헤비 음, 볼핸들러 뭐 그러한 그 돈치치와 어빙의 농구도 아주 뭐 재밌지만 약간 이제 보스턴 특유의 그 다재다능함, 음, 볼을 돌리고 약간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뭔가 좀 이 동료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정말 유기적인 팀 플레이를 펼치는 게 얼마나 강한지 또 보여주는 음. 이번 시리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이거 이제 뭐 어쨌거나 저희 다음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이 시리즈가 끝나 있을 게 거의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이제 이 두 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길게 뽑아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음. 많이 미리 눌러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셀틱스, 셀틱스 프라이드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씨, 왜 피해요? 네, 저는 왜 설레발 가만히 떨지 계십니까? 않겠습니다. 설레발 떨지 아, 않겠습니다. 혹시 0대 모르니까. 3에서 4대 3으로 제낀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도 살아야죠. 혹시 모르니까. 네, 누구든지 이기십시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